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12개의 영상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앞전 영상 국가유공자 길잡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이라고 하면서 제 파일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얼마만큼 많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들 그리고 그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영상 하나하나가 그냥 근거 없이 제가 만들어 드리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많은 자료들을 다 참고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제가 만들어 드린 영상들이 이와 같이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만들어 드리는 내용들이니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시면 나중에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아시게 되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되려 모르는 만도 못합니다. 괜히 어설픈 내용을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더 큰 손해를 볼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7급이나 6급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신체검사, 그러니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면 무조건 승급할 줄만 알고 계시는데 승급이 있으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지청에 가셔가지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마지막 부분에 제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해서 지금 5급인 분인데 과연 이분이 재판정 신체검사 했을 때 승급할 수 있는지, 또 방광암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종합판정으로 해서 승급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질문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따 이 영상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준비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라는 내용인데, 결과는 패소한 내용입니다. 왜 소송을 해서 패소한 내용인지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청할 때 이유가 있겠죠.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 이항으로 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심의 의결하자 보훈부에서 이 사건은 7급에 해당한다고 등급 판정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청구인이 주장을 하죠.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이 사건 질환으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응급처치를 받은 병력이 있고, 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해 좌회선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어 스텐트 삽입술까지 시행받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제시한 관상동맥 중재술에 대한 심사,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더욱 필요하므로 기능 검사를 할 필요 없이 관상동맥에
70% 이상 협착 병변이 있으면 곧바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은 6급 이항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 법령과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했더니만, 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4번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진단명 불안정 협심증 2006년 가을부터 흉통, 그러니까 신청하기 약 10년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흉통이 있었었고, 관상동맥 조영술상 좌주간지 협착이나 좌전 하행지 근위부에 경미한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야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상위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빨갛게 표시된 좌주간지나 좌전 하행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좌회선지 중위부에 이상 없고 원위부에 80%의 관상 협착이 보인다고 이 대학교 병원 진단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관상 동맥에는 경미한 변화. 이렇게 해서 좌회선지 중위부 원위부 OM1의 내과적 중재술을 권고하고 다른 병면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기록지를 보게 되면 이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한 상태에서 다시 기록지가 나왔는데, 관상동맥 조영술 좌주간지 협착이나 혈전 없고 좌전 하행지 근위부의 경계선상의 병변, 그리고 똑같습니다. 빨간 글자에가 이상이 있어야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당이 되는데, 빨간 글씨에는 이상이 없고 좌회선지 원위부 80% 협착이 있는 곳에 아마 지금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고, 그 삽입 후에는 재협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관상동맥 중위부의 미만성 경계선상의 병변, 그리고 스텐트 삽입 부위의 재협착 없음, 다른 병변에 대하여는 약물치료 권고. 이렇게 대학병원 경과 기록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진단서 상에도 관상동맥 중재술 후 상태, 불안정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았고,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순환기 내과 전문의의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6급 이항으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질환이 7급에 해당한다고 심의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훈부에서는 이 청구인에게 7급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면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백 개의 자료들 중에서 보훈병원에서는 6급이다. 그러니까 6급 이항이다 하고 판정을 내렸는데, 이 자료들이 보훈심사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니다, 이거는 7급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들로 해서 제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된 자료들이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 거, 그 많은 자료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 예를 들어 또 7급이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아니다, 기준 미달이다 해가지고 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제가 이 앞전 영상,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에서는 아주 극히 드문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보험병원에서도 7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7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 7급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앞전 영상입니다. 바로 당뇨병과 관련된 거. 두 번째 영상, 시리즈 두 번째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들과 상관이 없다고 안 보신 분들은 그런 내용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서는 분명히 보험병원도 7급이고 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7급으로 판정을 내렸지만 억울하다 하여 행정심판을 소송을 해서 아니다, 잘못 판정되었다. 이 내용은 6급 이항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시 신체검사해라 하는 식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저도 물론 행정심판을 해보고 그 위에 또 국민신문고까지 넘어가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그런 모든 자료들을 제출해 봐서 아는데 이게 소송도 참 이게 운때가 맞아야지 운때가 맞질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승소할 확률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자료들을 과연 담당하는 판사들이 얼마만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해서 잘못된 것인가를 확인을 하면 승소할 확률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다 패소를 합니다. 그 예로 들어서 지금 매월 국가보훈부에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된 그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 통계 자료 예전에 제가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렸고 너무 속상해서 요즘은 그와 관련된 영상 만들어 드리질 않는데 변호사 통해서 행정소송 해봐야 100건 신청하면 딱 3건, 그러니까 3%가 이겼고 나머지 97%는 다 패소한 내용들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반 이기고 반 패소하는 게 아니라 완전 전멸입니다. 전멸. 100명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들을 다 들여가지고 변호사 사서 소송을 했는데 그중에 평균적으로 딱 3명은 이기고 나머지 97명은 다 패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알면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이길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소송도 하고 행정심판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사나 변호사 만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왜? 돈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통계가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행정소송과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10%. 100명 신청해서 10명 이상 승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앞전 이 당뇨병과 관련돼서 7급 판정받은 내용을 6급 이항으로 해서 다시 신체검사 하라고 한 내용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신청하면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계획이신 분들은 조금 더 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도 그런 행운이 따라줄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7급에 해당했고 이제 여기는 어떤 내용들인지 뭐 대한의학학회 그런 논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백날 해봐야 필요 없고 이제 이 판단을 보셔야 됩니다. 판단을. 자, 먼저 판단을 보기 전에 국가보훈처 신체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내용에 따르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6급 이항에 해당되는데, 2번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제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영상이 지금 아마 15개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내용대로 상위 등급을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죠.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아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병원에서 또 그와 관련돼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3.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6급 이항. 여기서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 결정표하고 조금 바뀐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이 6급 이항인데, 예전에는 2010년 이전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거나 내과적 중재술을 받게 되면 5급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전에는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해가지고 고도장애로 판정을 받았고, 지금 제게 질문을 주셨던 분, 이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고도장애로 해가지고 다시 이게 후유증으로 변환이 되면서 5급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광암이 또 발견돼 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하고 지금 제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이 언제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하셔가지고 5급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뭐 언제라고 본인은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 질문 내용을 보니 2010년 이전에 고도장애로 받으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전 다른 영상에서도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가지고 관상동맥 우회술 받으신 분들 정말 주의하시라고 내가 얘기 드렸던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5급에 해당되려고 그러면 관상동맥 우회술을 그러니까 하신 분들 중에서 심근허혈이 40% 이상인 사람에게 5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전, 그러니까 구법에서 5급을 받았던 분이 만약에 상위 등급으로 또 올라가려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했다? 그런데 심근허혈이 나타나지 않으면 5급에서 6급 이항으로 하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기에도 얘기 드렸듯이 무조건 재판정 신체 검사하면 승급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1년에 몇 명씩은 꼭 하락을 합니다. 그 하락하는 게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도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아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이 자꾸 개정될 때마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내용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주 더 까다로워지고 조건도 아주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질문 주신 분은 지금 5급인데 5급에서 방광암이 발견만 되어도
7급이고 치료를 하면 6급,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5급인데 이게 종합 판정에는 또 포함되질 않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방광암은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이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흉복부 장기에 속하는 내용인데, 물론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게 그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 코드 번호를 보고 같은 51 계열이게 되면 종합 판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재판정 신체 검사할 때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지금 이 제게 질문 주신 분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5급에 도달해 계십니다. 이 5급,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뭐 무조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5급을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시는데, 그 5급이 나중에 본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가장 큰 금액으로 나오는 급수가 5급부터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건이 맞아서 4급도 되고 3급도 되면 좋지만, 지금 제게 질문 주신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5급에서 아차 잘못하게 되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의하셔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계속 검사하고 할 때 심근 허혈이 40% 이상, 40%까지는 5급입니다. 그리고 40% 이하, 30% 되면 4급, 3급도 해당되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그 이상이 되어야만 더 높은 급수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심근 허혈이 온다 그러면 몸 상태도 아주 나빠지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판단을 보겠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6급 이항으로 판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신체검사 소견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질환이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는 바, 이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위 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위 등급 판정이 보훈병원의 상위 등급 판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관계법령상 6급 이항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뇌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검사나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뇌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영상검사 및 기능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좌전 하행관상동맥 외의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기능검사 결과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환을 7급으로 판정한 국가보훈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이 판단에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게 질문 주신 분과 관련돼서 2010년도 이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있을 때 대부분 다 몇몇 분들이 이와 관련돼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술 또 내과적 중재술 이렇게 해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5급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보훈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도 연구 보고된 내용들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논문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 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해서 이제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중재술을 한다 하더라도 5급에 해당되지 않고 6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내과적 중재술을 하려고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심근경색증이 나타나야 되는데 심근경색증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과적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죠. 이 판단 내용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내과적 수술을 했고 협착 소견이 있기 때문에 6급 이항으로 줬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정밀 분석을 하다 보니 이 사건의 문제점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보훈병원에 신체 검사를 하러 가면 다들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뭐 100명, 200명 많이 와 있죠. 그런데 신체 검사 하시는 그 신체 검사 의사 몇 분이나 계시는 것 같습니까? 불과 몇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체 검사 대상자들을 갖다가 뭐 10분, 20분 보는 것도 아니고 불과 2, 3분, 3, 4분 만에 하나씩 하나씩 후다닥 후다닥 처리를 하다 보니 신체 검사 의사분께서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한 10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그전에는 무조건 보훈병원에서 상위 등급을 결정을 하는 상황이었고, 자, 이상과 같이 이번 시간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제가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 다음에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영상 하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힘들어도 계속 12개의 영상은 다 만들어 드릴 테니 그 나머지 영상들도 보시면 분명히 뭔가가 보일 것입니다. 꼭 본인들과 관계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12개의 영상을 다 보시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말은 못 해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가 문제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는 못 드리고 본인들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이런 내용들을 직접 보시고 본인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